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학과 증설 움직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영호남이 동맹을 맺자고 제안했습니다. 광주시의 균형발전 전담 조직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수출 품목 1위가 반도체인 인천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반도체 기업, 대학과 산학 협력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김진태 지사 당선인이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를 공약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학과 증설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이 같은 지자체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강기정 당선인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와 대구 등 영호남 반도체 동맹을 결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영호남 8개 지자체장들과 영호남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영호남 반도체 동맹을 결성하자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비수도권이 공동 대응하자는 건데 호남권을 넘어 영남권,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강 당선인은 이와 함께 광주시에 초광역 협력을 논의할 지역균형발전 전담 조직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행정통합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당선인은 또 광주형 일자리의 사회적 임금 부족과 관련해서는 광주시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등산과 지산IC 등 5가지 현안은 연말까지 해법을 내고 군공항 이전 등은 연말과 총선, 임기 말까지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랙으로 준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현행법에 따라 준비할 건 준비하고 그러면서도 입법 과정을 노력하면서 준비해 가겠습니다. 강 당선인은 이번 주말 광주 지역 국회의원과 다음 주에는 국민의힘과 별도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국비 확보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광주의료원의 한방진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의사회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의회는 일단 조례 개정안을 심의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유승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350병상 규모의 광주시 의료원이 들어설 예정인 부지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기대했지만 대상에서 빠지면서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가 올해 10월에야 끝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원의 한방진료 포함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광주시 의회에서 한방진료와 한방보건지도 사업을 의료원 사업에 명시하는 의료원 설립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자 의사회가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응급의료와 감염병 위기 대응이라는 설립 취지를 고려하면 한방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광주광역시는 한방진료 과잉 공급 지역으로 전국에서 한방병원 병상이 가장 많은 곳이거든요.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광주시 의료원이 그것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이죠.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수정 의원은 중앙의료원과 서울 경기를 포함해 이미 여러 지방의료원에서 한의과를 운영하고 있다며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다양한 진료 과목을 좀 확대해가지고 그 의료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선택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조례 개정안을 일단 심의 보류하기로 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광주시 산하기관 임원이 조례 발의에 참여한 시의원들에게 의사회가 강력 대응하고 낙선 운동도 불사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목포 도심에서 49층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 건설이 4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 공사 때문에 건물 파손과 소음 등을 겪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피해 산정 기준이 없어서 주민들과 건설사의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가가 모여있는 도심에 자리 잡은 초고층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현장 바로 옆 인도가 수십 센티미터 꺼졌고 모텔 건물과 지면 사이에는 커다란 공간이 생겼습니다. 건물 안도 천장이 무너지고 사방이 금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방에 톱의 3분의 2 정도가 전체적으로 비샘이라든 그런 곰팡이 쓸어가 영업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주변의 다른 상가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주민들은 건물 파손뿐만 아니라 수시로 떨어지는 건설 자재와 분진, 진동 등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유리창문을 열고 환기를 할 수 없습니다. 3년 동안 문을 한 번도 못 열고 그 먼지와 매연 속에 아파트 공사는 끝나가지만 갈등이 계속되는 이유는 수리와 보상 범위를 놓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 소송이 아니면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의 조정이 유일한 방법인데 권고 수준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위원회에서 마무리 지은 268건의 분쟁 가운데 조정이 된 것은 79건, 30%가 안 됩니다. 그 민원인들이 제시한 제시한 측면에 어떤 계획보다는 좀 이렇게 현저하게 좀 낮게 어떤 공고 사항이 이렇게 내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등을 좀 민원인들이 꺼려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때문에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어 중재를 요구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지만 지자체도 피해를 산정할 방법이나 권한은 없습니다. 한편 해당 건설사 측은 주민 피해 주장과 보상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성입니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가 부실한 사전 점검으로 입주민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는 KBS의 보도와 관련해 광주 서구청이 해당 건설사와 재건축 조합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광주 서구청은 어제 해당 아파트를 방문해 사전 점검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공사에 민원 해결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구청은 또 오는 19일까지 시공사로부터 사전 점검 결과를 제출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서부교육지원청과 광주 남부경찰서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한 메타버스를 구축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복지와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 학생들을 살피고 진로 설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른바 메타버스 희망 편의점을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17회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 대축전이 내일부터 이틀 동안 해남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22개 시군 60세 이상 어르신 선수단과 함께 영호남 지역 교류를 위해 참가한 경북 선수단 등 모두 2천여 명이 참가해 게이트볼과 탁구 등 9개 종목에 걸쳐 기량을 펼칠 예정입니다. 완도군이 노하읍 냉류단지에서 재배한 우리밀 140톤을 처음으로 출하할 예정입니다. 완도군은 지난해 11월 해양치유 먹거리 육성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분해면과 고급면 등 35헥타르에 처음 파종한 우리밀을 본격 수확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영암군과 한국석유관리원이 화물 차량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합니다. 점검 대상은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와 이에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유소이며 1일 4회 이상 주유하거나 단시간 내 반복 주유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관련 실무인재 양성기관인 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가 어제 광주시 동구 대성학원 빌딩에서 개관식과 함께 3기 입교식을 열었습니다. 3기 수강생은 1, 2기 수료생을 합친 곳과 비슷한 330명으로 인공지능 모델링과 플랫폼, 인프라 등 10개 반에 배치돼 올해 12월까지 6개월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인공지능사관학교는 3기부터 교육장을 기존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동구로 옮겼고 운영기관도 스마트 인재개발원과 한국표준협회 등 3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광주 지역의 주택 매매 상승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지난달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는 광주 지역의 경우 전월보다는 하락했지만 비수도권 광역시 중 유일하게 상승 국면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광주의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9로 전월 대비 8.2%포인트 하락해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 부동산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졌지만 광주는 타 지역에 비해 여전히 주택 매매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곳곳에 안개가 짙습니다. 현재 시정 현황 보시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서해안과 서해상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안팎으로 짧아져 있고요. 보성의 복내도 180m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시야 답답한 곳들 많으니까요. 특히 강이나 호수 부근 지나실 때는 더욱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비교적 선선했던 이번 한 주지만 다시 예년 이맘때보다 더워지겠습니다. 오늘은 광주의 한낮 기온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내일은 30도, 주말에는 30도를 웃돌아 더워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은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대체로 많겠고요. 아침 기온은 광주 19도, 장성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순천과 광양, 구례 29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높아 다소 덥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4도, 무안 25도, 강진과 장흥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3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아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